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고의 역사서라 불리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조금은 낯선 이름들인 부관, 근읍, 주설의 이야기를 다룬 부군괴성열전을 통해 생존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와 숙청되지 않은 자들의 전기. 화려한 영웅들의 그늘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문을 보존한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기열전 제98권인 부군괴성열전은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집단 전기입니다. 건국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한신이나 팽월 같은 초특급 영웅들의 광채에 가려진 유능한 실무 지휘관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영웅들과 대조되는 이들의 생존 그 자체가 사마천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열전이 소실된 10편 중 하나로 훗날 한나라 학자 저소손에 의해 보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적 일관성은 분명히 사마천의 설계입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새로운 제국 질서 아래에서의 이상적인 신화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진짜 공로는 전쟁의 승리를 넘어 군주에게 결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유용성을 꾸준히 증명해낸 정치적 안목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생존의 자질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창업 초기부터 오랜 기간 흔들림 없이 복무한 지속성. 둘째, 자신의 재능이 군주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게 조절한 비위협적인 충성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수를 누리고 그 성공의 열매인 자기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국의 초석이 되었던 새 지휘관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들의 공통점이 명확해집니다. 적국 장교 출신, 시종 출신, 수레꾼 출신 등 각기 다른 배경에서 시작했지만 모두가 장기간 복무하며 공을 세워 후작에 봉해졌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천이 제시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생존자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부관입니다. 그는 적국이었던 위나라의 장교, 즉 오대부기장 출신으로 시작해 제나라와 대나라의 상국이라는 최고 행정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한신의 제나라 정복전 등 핵심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의 경력에는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드라마틱한 승리는 없습니다. 대신 수많은 전역에서 꾸준히 공적을 쌓아 올린 전문 군인의 정석을 보여주죠. 위나라의 하급 장교에서 시작해 항우의 맹장 용절을 격파하고 마침내 제국의 상국이 되기까지 부관은 거대한 야망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신뢰의 가치를 웅변합니다. 근읍은 유방의 시종인 중현 출신입니다. 기록은 상대적으로 소략하지만 그는 제국의 기반을 닦은 광범위한 장교 계층을 대표합니다. 사마천이 그를 열전에 포함시킨 것은 영웅들뿐만 아니라 확고한 충성심을 보여준 모든 장교에게도 안정적인 미래가 열려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주설은 유방의 고향 폐연 출신으로 개인 수레를 모는 참승에서 시작했습니다. 황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을 복무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았죠. 진위의 반란 때 유방이 직접 출정하려 하자 주설은 눈물을 흘리며 황제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유방은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주설, 그는 참으로 나를 아끼는구나라며 감동했죠. 이는 창업 군주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행위가 전장에서의 업적만큼이나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방은 주설에게 어떤 죄를 지어도 생명을 보존받는 사형면제권과 궁궐 내에서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파격적인 특권을 줍니다. 주설은 유방의 모든 고난을 함께한 유일한 역사적 증인이자 황제의 고독한 마음을 지켜준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포함한 한나라 공신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유방의 공신들은 대부분 미천한 배경을 가진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이었습니다. 백정 출신의 번쾌, 옥리 출신의 조참, 수레꾼 출신의 하우영과 주설까지. 유방은 오직 능력과 충성심만을 보고 이들을 제국의 보석으로 세공해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강소성 폐연의 작은 집단이 진나라의 삼진을 장악하고 제나라와 초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거대한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관, 근읍,
주설은 이 험난한 정복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온 주인공들입니다. 천하 통일 후 이 무인들은 연회에서 술에 취해 공을 다투며 칼을 뽑아 궁궐 기둥을 내리치는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친 무인들의 자부심이자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솔직한 요구였죠. 이때 유방은 유명한 사냥꾼과 사냥개 비유를 던집니다. 짐승을 쫓는 것은 사냥개이지만 목줄을 쥐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사냥꾼인 소아라는 것이죠. 부관 일행은 이 비유 속에서 훌륭한 사냥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 토사구팽 당하기보다 새로운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똑똑한 생존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사마천이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열전에서 유래한 유명한 고사성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제야말로 이들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극적인 파멸이나 화려한 명언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삶은 토사구팽이라는 비극적 격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서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명성과 야망이 높았던 영웅들은 단기적으로 반짝이다 비극적으로 꺾였지만 부관 일행처럼 충성심과 위치 선정을 중시한 이들은 완만하지만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마천은 제국의 질서 속에서 적절한 위치를 아는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적인 성공은 하늘에 도전하는 광기가 아니라 군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거대한 질서에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데서 옵니다. 이들의 전기는 사기가 담고 있는 정치 철학에 조용하지만 영구적인 핵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열전은 사마천 자신의 비극에 대한 간접적인 성찰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변호하다 궁형을 당했던 사마천은 황제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던 주설의 이야기를 쓰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충원은 상을 받고 어떤 충원은 처벌받는가. 전제 군주제 하에 충성심이 가진 위험한 미묘함을 사마천은 기록을 통해 탐구한 것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자들의 승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가장 지혜롭게 살아남았던 부관, 근읍, 주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